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죠. 예, 뭐 하실만 하죠. 아직까지는. 예, 뭐 2주 했지만 사실 뭐 진도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첫날부터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민법은 권리니까 권리 의무. 물권과 채권 비교하자. 자,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 항상 특정한 사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에서 가장 이제 차이점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항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제 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게죠.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예.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그 계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그 물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는 원래 계약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내줄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가 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인데, 목적물이 양도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 보고 나가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사람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도 원래 줬던 특정한 임대인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새로운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근데 이제 물권을 배우시는 법이 이제 물권법이고, 채권을 배우시는 법이 채권법이다. 자, 이제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물권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 뭐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를 이제 소유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넘길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해서 돈 빌릴 수도 있고, 전전세 놓을 수도 있고, 임대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항상 특정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 특정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특정인 상대방이 되겠죠, 임대인. 그래서 처분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저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 정도 이제 일단 물권 채권 가장 기초적인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또 비었네. 민법의 논리 구조 해가지고,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요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요건이 갖춰졌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 법의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 효과는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 그래서 권리가 발생, 누가 취득하느냐, 그 발생된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그다음에 권리가 소멸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원인인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걸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계약 같은 것들. 근데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걸 법률 규정, 상속이라든지 경매 같은 것들. 자, 이제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잘 잡으시고. 자, 이제 프린트에 나눠드린 거 그거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시험은 법률 행위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법률 행위를 배우실 때 가장 큰 틀이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요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법률 행위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립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에서 나오게 되죠.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법률 행위, 어느 법률 행위든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 그럼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는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 능력을 갖춰줘야 되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배우실 내용들은 정상적인 걸 배우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배우시게 돼요. 그럼 권리 능력이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뭐 볼 얘기가 없고, 이제 의사 능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뭐 유효하라든지 만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 했으면 계약은 성립했다, 법률행위 성립했다 하더라도 무효죠, 무효.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서 제한능력자라고 그러죠. 세 사람 있죠. 미성년자 있고요,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정 대리인의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을 때 무효가 안 되고 취소 사유가 돼요. 결국은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뭘로 만들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결론을 내요. 쭉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느 때 무효고 어느 때 취소인지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았지만 법에서는 다 구별해서 정해놨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죠. 또 오실 때 여러분 생각 싹 빼고 오셨죠? 지금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 법에서 하나인데 하루 딱 받아들이시면 되죠. 근데 이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의사분력자 법률행위 했을 때 무효하고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부터 우리 이제 시험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요 부분을 이제 떼서 보실 거고, 자, 요거 배우시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배우실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목적은 또 뭐가 갖춰져야지만이 효력이 있느냐, 유효하느냐. 자, 네 가지 갖춰져야 돼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면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얘기인데, 얼추 우리가 보셨지만 이걸 갖추지 못했으면 여기는 다 무효예요, 무효. 이쪽엔 취소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사표시하고 여기 일치가 돼야 돼요. 의사는 자기 생각이고 당연히 표시는 그 생각을 외부에 나타내는 거죠. 일치해야 되고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이게 정상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우시게 되니까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는 뭐 무효일 때도 있고 취소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배우시면서 조금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이제 이 큰 틀을 잡으시고 이제 목적을 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